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사들은 식사를 마친 뒤에는 차라리 앉아서 쉬더라도 절대 아래의 6가지 행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는 이웃들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61세 이 아주머니가 점심 식사 후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점심 식사 후 산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급성 심인성 돌연사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때 바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소 건강을 잘 챙기고 생활 습관이 좋았던 이 아주머니조차 식사 후에 몇 가지 습관이 오래된 건강의 위험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계기로 식사 후 어떤 행동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조언에 따르면 식사 후에는 차라리 앉아서 쉬더라도 아래의 6가지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 왜 과식이 심근경색과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을까요? 대한심장학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 내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병 후 한 달 이내 재발률은 35.7%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발 후 사망률은 32.1%에 이릅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일반적으로 가슴뼈, 뒤쪽 통증, 심장 리듬 이상, 심부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식이 심근경색을 유발할까요? 김민수 심장내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혈중 지방 농도가 상승하며 혈액 점도가 높아짐. 과식 후 특히 고열량,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혈중 지방 농도가 크게 증가하고 혈액이 끈적여져 혈류 속도가 느려지며 심장 부담이 증가합니다. 둘째, 혈소판 응집 증가로 인한 혈전 형성. 혈액 점도 증가로 인해 혈소판 응집력이 강화되며 혈전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만약 혈전이 관상동맥 등 주요 혈관을 막으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마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심장으로 가는 혈류 부족. 식사 후 혈액 대부분이 소화기 계통으로 몰려 심장으로의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근 허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의사들은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너무 빠르게, 과도하게 또는 급하게 하지 말고 꼭꼭 씹어 먹으며 적정량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둘, 식사 후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행동. 식사 후는 신체가 소화를 위해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나쁜 습관은 건강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아래의 6가지 행동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째, 식사 후 격렬한 운동. 이 아주머니는 식사 후 산책을 꾸준히 하며 건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식사 직후 운동은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중장년층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학적으로 식사 후 대부분의 혈액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액이 사지와 근육으로 분산되어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소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혈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중장년층은 이러한 상황에서 심근허혈이나 심장 리듬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즉시 운동하는 중장년층의 약 30%가 위장 불편이나 가슴 답답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심장학회의 연구에서는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돌연사 위험이 약 4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식사 후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 쉬면서 소화를 돕고 이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식사 후 1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2.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오래 앉아있기. 잠깐의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식사 후 곧바로 눕거나 오래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습관이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행동이 위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과 대사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식사 후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팔과 다리의 대사 활동이 줄어듭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복부 지방이 축적되고 대사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상태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곧바로 눕는 습관은 소화 불량과 위장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바로 눕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위식도, 역류 질환 발생 위험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이 위산 역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의사들은 식사 후 상체를 곧게 유지하고 최소한 1시간 후에 눕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꼭 휴식이 필요하다면 앉아서 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또한 식사 후 적절한 활동은 뇌로의 혈류 부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식사 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 속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도로 마시지만 오히려 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에 따른 어머니가 식사 후 진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러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차잎에는 탄닌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음식 속 철분과 결합해 불용성 철분을 형성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면 빈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한 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진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빈혈 발생률이 20%에서 30% 더 높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사 후 차를 마시면 음식 속 철분 흡수율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식사 후 맑은 녹차나 허브차를 선택하거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위를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4. 식사 후 흡연. 한 대의 담배가 평소보다 10배나 더 해롭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남편 장 씨는 오랜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번 식사 후 담배를 피우며 식사 후 한 대의 담배가 신선처럼 느껴진다고 이웃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식사 후 흡연이 평소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경고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식사 후에는 위장과 장기의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담배의 유해 물질이 더 빠르게 흡수되며 독성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위장 운동과 소화 효소 분비를 방해하여 소화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흡연의 독성은 평소 흡연보다 10배나 강합니다. 또한 식사 후 흡연하는 사람들은 폐암과 위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식사 전후를 불문하고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금연하고 담배의 유해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 식사 후 목욕. 기분 좋은 즐거움이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정말 상쾌하다는 말은 이 아주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식사 후 즉시 목욕을 하는 것이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목욕할 때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며 혈액이 체표로 재분배됩니다. 이로 인해 내장 기관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식사 후 목욕을 하면 어지럼증이나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목욕을 하는 사람들의 소화 불량과 저혈압 발생률이 각각 15%와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목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청결이 필요하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이나 손을 닦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6. 식사 후 바로 과일 섭취. 건강해 보이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습관이 혈당과 소화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포만 상태에서 고당분 과일을 바로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췌장 기능이 손상되고 당뇨병 및 대사 장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단 과일을 섭취하면 소화 부담이 증가하여 위장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적당량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사과, 배, 오렌지와 같은 저당분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혈당 변동과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식사 후 건강을 위한 올바른 습관. 식사 후는 신체가 소화와 영양 흡수를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을 증진시키지만 나쁜 습관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을 위한 의사의 건강관리 조언입니다. 1.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기. 식사 후에는 조용히 앉아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몸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당한 활동.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천천히 걸으며 소화를 돕고 심신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셋. 적당한 양의 물 마시기. 식사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진한 차와 같은 위에 부담을 주는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넷. 담배와 술 멀리하기. 식사 전후를 불문하고 금연과 절주는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건강한 몸은 건강한 위를 필요로 한다.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건강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식사 후의 관리와 보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건강한 식습관과 과학적인 식사 후 습관이 장수와 신체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나쁜 습관을 버린다면 건강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건강을 망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식사 후 생활 방식을 바꿔보세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리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3가지 운동으로 다리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가벼운 발걸음을 되찾아보세요. 70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다리부터 늙고 나무는 뿌리부터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2번째 심장이라고 불리며 중장년층에게 있어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만약 다리에 힘이 없으면 이동이 제한되고 어디를 가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건강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다리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다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건강한 다리는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일부에서는 다리가 몸의 2번째 심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군으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처럼 간단해 보이는 동작도 사실 다리 근육이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다리의 힘이 약해지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다리의 힘과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노년기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 경우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되며 심하면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다리 건강은 노화의 신호등입니다. 사람은 다리부터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4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10년마다 8%에서 10%씩 감소하며 특히 다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입니다. 만약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면 노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리의 근력이 부족하면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인이 낙상으로 인해 골절을 당할 경우 사망률이 20%에서 3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둘, 다리 노화의 5가지 신호.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다리부터 늙고 나무는 뿌리부터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조금만 걸어도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오랜 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붓고 저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리 노화의 신호입니다. 첫째, 다리 경련. 격렬한 운동이나 추운 날씨에는 쉽게 다리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칼슘 부족이나 다리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근육이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허리와 다리 통증. 다리에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서 있거나
활동한 후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다리 근육과 관절의 지지력이 감소하여 몸무게를 지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허리와 등의 압력이 증가하여 통증이 발생합니다. 셋째, 걸음걸이의 변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빨리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하다면 이는 다리 근력과 협응력이 감소했음을 나타냅니다. 넷째, 다리 부종. 다리 노화가 진행되면 혈액 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이로 인해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혈관계 및 신장 질환과 연관될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지 정맥류. 다리 노화는 혈액 순환 장애를 유발하며 정맥류나 혈관이 돌출되거나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 노화의 5가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리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다리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신체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낙상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불편함이 쌓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장수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지기 전에 다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3가지 운동을 추천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를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으며 뼈와 근육도 강화됩니다. 다리 건강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30세든 70세든 누구나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스쿼트로 다리 근육을 깨우기. 스쿼트는 운동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체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 너비로 2발을 벌리고 서서 발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등을 곧게 유지합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한 세트에 15회씩 하루 3세트 실시합니다. 초보자는 의자나 벽을 잡고 균형을 잡으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해보세요.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은 스쿼트 깊이를 조절하여 관절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2. 까치발 들기. 발목을 튼튼하게 하고 보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목은 몸의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균형 능력과 직결됩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을 모으고 선 상태에서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아 균형을 유지합니다.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며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한 세트에 20회씩 하루 3세트 실시합니다. 운동이 너무 쉽다면 한쪽 발씩 번갈아 하며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천천히 진행해야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끝이 최고점에 도달하도록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다리 들기 운동.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곧게 펴고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굽혀 지탱합니다. 펴진 다리를 약 45도 각도로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립니다. 한쪽 다리당 15회씩 하루 3세트 실시합니다. 이 운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허벅지 전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속도를 조절하며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리 들어 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을 통해 다리를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 오래 앉아 있지 말고 자주 움직이기.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종아리의 혈액 순환이 둔화되어 하지정맥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간 가벼운 움직임을 가져야 합니다. 간단하게 까치발을 들거나 방 안을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혈액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 족욕으로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기. 바른 신체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로 혈액 순환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다리 피로를 풀고 혈액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이나 쑥을 넣으면 더욱 따뜻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 적절한 칼슘 섭취로 튼튼한 뼈 만들기. 다리 건강은 튼튼한 뼈에서 비롯됩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우유, 두부, 짙은 녹색 채소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적절한 햇볕을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야 합니다.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다리를 관리하세요. 70세가 되었을 때도 가볍고 활기찬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대로 다리 건강을 소홀히 해 걷기조차 어려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조기 노화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운동과 건강한 습관으로 다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다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70세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지만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소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